네, 안녕하십니까, 경주혁입니다. 자, 오늘 4월 9일입니다. 시장이 매일매일 좀 어려운데 어려운 시장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부분의 문제, 드디어 이제 뭐 충돌을 좀 하는 것 같죠, 관세가.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충돌 일단 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이 오늘도 일단 안정을 좀 못 찾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시아 시장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우리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생각했던 폭보다도 지금은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진폭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던 모든 추세가 지금은 다 이제 이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피보나치 끊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 근처였는데, 그쵸? 거기도 지금 이탈을 해서 내려갑니다. 이전에 얘기를 했는 대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전에 이제 저점 지수권 2135포인트까지 열고 갑니다. 그 이전에 뭐 반등이 나오면 반등 나온 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미리 너무 막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2130포인트 언제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깨지면 좀 많이 심각해지긴 해요. 그쵸? 근데 여기를 지금 깨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최선이 완전히 하방으로 좀 방향성이 잡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지금 조금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최근에 미국 시장이 한번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한번 보였는데 여기죠, 그렇죠? 관세 유예 얘기만 나왔을 때도 시장이 지금 보는 것처럼 4% 이상, 그렇죠? 나스닥 종합이 무슨 급등주도 아닌데 4%까지 그냥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일단 보여주는 그런 맥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기 전,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놔 놓고 지금 각국별로 지금 뭐 상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 정책에 뭐 100%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지금 첫 타자랍니다. 미국 상호관세 각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은 일단은 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보면 미국에 일단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미국 쪽의 매출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30%가 넘습니다. 한 35%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수출하는 물량을 보면은 15% 정도? 뭐 절반도 안 되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라서 리스크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트럼프가 각국과의 어떤 협상을 하든지 간에 뭐 불공정으로 협상을 하든 공정으로 협상을 하든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을 거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안정을 좀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가는 게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일단 해드리면서, 예전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 게 지금 꽤 됐네요. 우리가 3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때 말씀을 해드릴 때 그때부터 현금화하는 그 전략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건 오늘 단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 부분이 수익 나는 종목이든 손실 나는 종목이든 싹 다 그냥 현금화를 말씀을 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3월 21일 날도 그랬고, 3월 26일 날도 계속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라,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 얘기 했는 지가
이제 그 뭐예요?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진짜 많이 빠졌는데 아마 이걸 갖다가 현금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4월 7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예전에 3월 달에 말씀을 해드렸던 현금화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도 일단 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언제까지 현금화냐라고 하는 부분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에 미리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르지 마십시오.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리고 지금 포기도 하지 마. 포기할 시장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가 포기할 시장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시장에 이렇게 좀 지켜보다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지금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초기에 힘 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 이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전부터 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2018년부터 안 좋았단 말이지. 시장이 이때부터 하락으로 가고 있잖아.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는 분 체크.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시장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하락으로 내려갈 때 초기에 힘을 너무 많이 빼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도 하고 물타기도 하고 또 밀리니까 또 손절하고 이 종목이 그래도 뭐 방어주다 그래 또 샀다가 그 종목 빠지면은 물타기 하고 또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맥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이게. 그냥 사실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뭘 안 하고 현찰 들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이 턴할 때 그냥 시작을 하면 되는데 뭔가를 갑자기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뭔가를.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계좌를 녹입니다. 계좌를 녹이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는 대로 트럼프의 관세가 문제라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그냥 노멀하게 기정사실화, 그 베타콤플이라 그러죠. 앙드레 코스토라네가 얘기하는 모든 악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뭔가 악재가 고정이 되는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는 그거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안 합니다. 악재로 작용을 안 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술을 이렇게 먹을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랬어. 술을 이렇게 먹을 수 있나? 근데 자꾸 먹는 걸 보다 보면 그냥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의 악재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악재 부분이 일반화되는 그러한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이게 시장이 그렇게 만약에 움직인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 안의 종목들을 보다 보면 시장 안의 종목들이 아예 뭐라고 할까요?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이 오르면은 오르든지 말든지 빠진 종목이 있고 시장이 빠지면은 시장이 빠지든지 말든지 오르는 종목이 있고 시장이 빠지든지 말든지 옆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아예 시장하고 관계없는 종목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딩을 할 때는 뭐 성장성, 관세를 피해가 이번에 보니까 LNG 관련돼서 뭐 트럼프가 또 좋게 얘기를 했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뉴스에 여러분들이 함몰되기 시작을 하면 지금 시장은 아예 수익이 안 납니다. 그냥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뭘 보고 이제 가주는 게 중요하냐 하면 그냥 시장 흐름하고 종목 흐름이 다른 종목만 무조건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ORIX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이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얘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잡으세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흐름 자체가 확 뒤집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세장의 투자 심리라는 게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이 호떡집에 불 났는 데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장이 막 종목들이 난리가 나는 그런 경향들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사실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안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러면 방금 얘기를 했는 것처럼 시장에서 좀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렸잖아요. 뭘로 뭐 일단 체크는 할 수가 있냐 하면 예전에 우리 관심 종목들 보라고 얘기를 할 때
관심 종목들 그 보는 부분에서 고가 대비 얼마 안 밀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고가 대비 얼마 안 밀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고가 대비해서 안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렇죠? 여기로 탁 눌러서 소트를 하면은 이렇게 소트가 되잖아요. 8종목군들 중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일단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은 사실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어차피 밑에서 올라올 만하니까 올라오는 건데 저항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역시 뭐 AI가 좀 움직이긴 한데 아니 이쪽 의료 쪽 AI가 움직이긴 한데 의료가 움직이기는 하네요. 제약바이오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한 매물이죠. 여기서 했던 사람들은 다 물린 거잖아. 맞나요? 이해가시는 분들 체크. 다 물린 거죠. 물렸는데 지금 뭐 했나요? 물렸는데 거기까지 지금 올라온 거지.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런 식의 어떤 의미. 지금 캐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건 물론 이제 종목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환기 걸렸는데, 그쵸. 오늘 저항선까지 붙었죠. 시장이 안 좋은데 저항선까지 이렇게 붙여 올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그쵸. 저항선인데, 밀리고 난 다음에 더 밀리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찾아봐요. 찾다 보면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밀리기보다는 급등할 가능성은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 수는 있다? 난리가 날 수 있다, 한 번씩.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난리가 날 수가 있다. 예전에 이제 시장 종목들을 보는 것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차라리 저가주가 지금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저가주는 사실은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따로 움직이지, 자기끼리. 그렇죠?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종목군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안 밀리는 거 이런 거 ETF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900원짜리 그쵸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게 확실히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쵸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건데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보시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답이고 저는 대표님 그런 식으로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린다고 지금은 그러면 아예 돌 때까지 기다려 시장이 돌아설 때는 제가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돌아설 때까지는 그냥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가스 움직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일단 오늘 6% 정도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조금 빡칠 수 있어. 오르고 멈췄다 다시 가야지 이제 가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을 아끼세요. 자금을 아끼십시오. 우리가 단타 칠 때도 자금을 아끼면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자금을 조금 아끼세요. 지금은 너무 막 공격적으로 뭘 할 그건 아니니까 자금 좀 많이 아끼셔가지고 시장이 돌 때 주식 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마이너스 나는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뭐 요즘 잘못 건드리면 마이너스 20%는 무슨 관세가 25% 그러니까 뭐 25%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이너스 25%면 아유 뭐 그냥 25%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 종목도 잘못 움직이면은 다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막 이렇게 흐름 자체가 완전히 막 깨져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는 한은 일단 좀 보고 있다가 시장도 많이 빠졌으니까 요즘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매도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시점 언제까지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돌려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종목이 시장이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뭐 개별로 가지고 있든 어떻게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때는 시장이 오를 때 종목을 몰자고 오케이 하시면 체크.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심각하게 막 움직여야 될 때는 아니고 그럴 땐 종목을 몰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전략을 그렇게 잡으셔서 정신줄 놓지 말고 제가 정신줄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4월 19일 날 오프라인 강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4월 19일 날 날짜 비워 놓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